사람이 저 학교 2년 선배였고. 저는 남편 몰랐어요. 아래 학년 남학생이 그리 많은데 남편은 존재감이 별로 없었거든요. 두 분이 이제 처음 어떻게 만나서 결혼까지 가셨는지. 제가 인턴 때 집사람이 이제 응급실 레지던트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한 달 동안 한 번도 남편하고 저하고 당직이 같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2월 28일쯤 됐을 거예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이제 군에 가기 직전에 당직 서던 날, 선생님, 제가 교대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내려오셔서 환자 인수인계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굉장히 어린 인턴 선생님인데 환자를 잘 돌보고 링겔도 잘 꽂고 처치도 다 잘하고 저한테 환자를 인수인계했어요. 그 순간 참 괜찮은 인턴 선생님이구나 라고 하고 그게 한 15분 20분이었거든요. 그리고 해군 군의관으로 가고 3년이 지나고 그 당시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중앙일보의 의학 전문 기자로 일을 할 때예요. 그래서 94년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이거든. 금연의 날 세미나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자라서 가고, 예, 저는 서울대 전임의사로 과장님 대신해서 가고 3년 만에 우연히 또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집사람은 이제 원래 사귀던 남자 선생님이 있어서 만나자마자 한번 여쭤봤어요. 그 선생님 잘 계시냐 그랬더니 슬쩍 좀 헤어졌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신가? 그래서 그러면 좀 더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세미나 끝나고도 그 커피숍에서 문 닫을 때까지 예, 동기들 소식이 궁금하다고 세미나 끝나고 프레스센터에서 그 차를 마시자 그러더라고요. 서울시청역 지하철에서 헤어지는데, 근데 집사람이 또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렇게 제가 우연히 뒷모습을 이렇게 쳐다볼 때 뭔가 이 가슴이 뭉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주 묘한 느낌이. 그런 느낌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사람에게 이제 깊게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깨를 어떻게 냈냐면, 헤어질 때 제가 비만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데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일주일 있다 찾아뵐 테니 좀 책이나 논문을 좀 부탁합니다 하고 이제 한 번 더 만날 부시를 붙인 거예요. 그래갖고 일주일 있다 딱 찾아갔더니 집사람이 그 책상에 저를 주려고 뭐 논문하고 책을 한 이만큼 쌓아놓고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누구에게나 성실하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죠? 그게 게임 끝이에요. 이제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도 저를 아주 좋아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예요. 그래갖고 3주 만에 프로포즈 받고, 프로포즈를 할 것도 없지 뭐. 프로포즈 하는데요, 반짝이는 반지도 없고 꽃도 없고 갑자기 선생님 우리 결혼해요 이러는 거예요. 3주 있다가. 네, 그래서 94일 만에 5월 31일 날 만나서 9월 4일 날 결혼했어요. 9월 4일, 그러니까 92일 만에. 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선도 한 번 안 받고 그 연애도 한 번도 못 연애도 해봤어요.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첫 여자한테 차만 마시고 데이트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본인이 부유하지 않다는 이유로 채였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해화동 성당에 가서 착한 아내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저 만나자마자 한 번도 성당 안 가더라고요. 우리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영양제를 엄청 공격적으로 챙겨 먹고, 오늘 세 보니까 저는 26알을 먹고 여기는 30알 매일 먹고, 또 하나는 양재천을 1시간 40분 정도? 그래서 제가 양재천 걸으면서 제가 36살 때까지 남 욕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소병 다 생겼는데 양재천 걸으면서 남 욕도 막 하고 그래요. 막 벤틸레이션. 네. 제가 이렇게 온몸의 피부가 곱고 모발도 풍성하거든요. 근데 그건 겉에서 바르는 화장품이나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먹고 있는 히알루론산. 여기는 단백질 파우더도 먹고 유산균도 네, 저는 먹고,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를, 마그네슘, 미네랄제 먹고, 오메가3는 8알 먹고, 감마리놀렌산도 먹고, 감마리놀렌산도 먹고. 종류가 많아요. 네. 그게 신체에 다 흡수가 되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게 알약이나 캡슐 형태니까 약이라 생각하는데
캡슐 젤라틴은 족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족발 안에 든 기름을 먹고 저는 영양제를 음식으로 주로 먹지 못. 콜라겐은 단백질 파우더 먹으면 되고 히알루론산은 닭뼈슬이나 생선 눈알이나 소 눈알에밖에 없으니까 그건 따로 영양제 형태로 먹어. 요즘 나온 연구에서는 히알루론산을 먹으면 그게 피부로 가요. 그러니까 이너뷰티가 되죠. 얼굴뿐만이 아니라 온몸의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가 되고. 단백질이 아니고 다당류이기 때문에 분해가 안 돼요, 위장 안에서. 그리고 이제 혈액을 타고 돌면서 피부 아래로 가면 수분을 이렇게 쫙 잡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한 1g을 먹었다. 그럼 이론적으로 1kg의 수분을 피부 안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함수성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충분히 먹으면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도 좀 막아주고, 그런데 이제 20대나 30대 분들은 히알루론산 정도만 먹으면 되지만 30대 중반부터는 기름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대에는 수분만 들어있는 수분 크림만 발라도 촉촉하지만 30대 중반부터는 유수분 밸런스가 중요해서 제가 오메가3나 감마리놀렌산 같은 기름을 많이 먹는 이유가 제가 히알루론산으로 수분을 섭취해도 그게 기름으로 도포가 딱 돼야지 빨리 안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너뷰티에 신경 많이 써요. 나이에 비해서 마누라를 잘 만나서 모발과 피부가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젊거든요. 제가 지금 28살, 30살. 저는 몸을 약하게 타고났거든요. 5살 때부터 삭신이 쑤셨고 만성피로 환자에다가 제가 병이 많아요. 근데 예방학 박사를 하고 가정의학 전문의를 했는데 제 몸이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제 별명이 걸어다니는 의학 백과사전이었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10대 중반에 애 둘 낳은 제 몸은 손가락 움직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영양이나 기능의학이라고 독학했고 거기에 맞게 저와 제 가족이 먹기 위해서 영양제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우연히 사업이 된 거예요. 저는 신념이 있었죠. 제가 하는 이 영양이나 기능의학이 그러니까 튼튼한 남자들 말고요. 아픈 암 환자, 암 경험자, 노인, 저처럼 약골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신념이 있었고 제가 17, 18년 전에 장이 제2의 뇌다, 뭐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하다 그랬을 때 너 돈 벌려고 어떻게 됐냐 그러셨는데 지금 노벨상 후보가 다 프로바이오틱스잖아요. 영양제 장사나 하고 모양이 안 좋다라고 그런 비판, 볼멘 소리는 많이 듣지요. 근데 이제 저나 집사람은 영양제가 사람들 건강에 기여한다는 그런 개인적인 신념을 갖고 있고 이제 그 집사람이 하는 에스터 포뮬라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 같고 그 제가 하는 일을 좀 더 이렇게 궤도에 올리고 싶어요. 비욘뒤. 저는 이제 미디어가 앞으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건강의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 경험을 살려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학 포털, 의학 커뮤니티, 또 의학 플랫폼 이걸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앱을 만들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그걸 통해서 훌륭한 지역사 의사들을 많이 모셔서 지식 나눔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도 보고 질문도 하고 답도 드리고 이런 그 미디어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집사람 회사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근데 뭐 지금 우리는 병원으로부터 돈을 안 받고 하니까 협찬 안 받거든요. 뭐 병원 협찬 전혀 돈을 없어요. 못 버니까. 제가 번 돈의 상당량 여기로 다 들어가요. 상당량 무슨 상당량이 10분일도 안 되구나. 어머머머머머. 아니요. 근데 정말 좋은 일이라 생각하니까 해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제가 흉보는 것 같지만 존경해요. 세속적이지 않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자기의 이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래서 살아요. 네.